돌봄 속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감각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 오늘 하루에도 그녀는 많은 역할을 오갔다. 엄마, 보호자, 정리자, 준비자, 위로자, 관리자. 각각의 역할은 분명 그녀가 선택한 삶의 일부였지만 역할이 많아질수록 그녀의 감정은 점점 묻히고 있었다. 저녁이 되고 모든 역할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녀는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의 시작이었다. 돌봄 속에서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은 부모가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 사라짐의 정확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내 감정은 오늘 하루 동안 어디로 갔을까?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돌봄의 요구가 강해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난다. 아이를 먼저 챙기고 가정을 운영하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마치고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녀의 감정은 늘 마지막 순서였다. 감정이 뒤로 밀리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돌봄이라는 구조 속에서 감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감정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잃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난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돌봄은 하루아침에 압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힘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스로를 미루다가 어느 순간 나라는 감각이 희미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능력도 의지도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자기감,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감각이었다. 이 감각이 흐려지면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으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감정은 더 빠르게 흔들린다. 그녀는 이 감각을 되찾기 위해 지금의 감정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자신의 감정이 살아 있었다. 다만 그 감정이 너무 조용해져서 들리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주 작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색을 띠고 있을까? 이 질문은 감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 마음의 색을 떠올리다 보면 감정의 위치가 조금 더 또렷해진다. 그녀는 오늘 마음속에서 흐릿한 회색빛을 느꼈다. 그 색은 슬픔이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쉬고 싶어 한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회색은 비어있음과 차분함이 동시에 담길 수 있는 색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물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원했을까? 이 질문은 돌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진 욕구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다. 욕구는 사치가 아니라 마음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욕구를 무시한 채 하루를 보내면 마음은 점점 생기를 잃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잠깐의 휴식, 아무도 부르지 않는 10분간의 고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욕구는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틈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틈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다는 생각이 왜 생겼는지 의아해졌다.
돌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미루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나를 뒤로 미루는데 익숙해졌을까? 이 질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어린 시절.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의 감정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돌봄의 과정에서 이 오래된 감정이 재활성화되며 그녀는 자신을 뒤로 미루는 일을 자연스럽게 반복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였다. 그녀의 내면은 오랫동안 누적된 패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 패턴은 돌봄이라는 환경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감정의 중심으로 갑자기 파고드는 대신 감정을 멀리서 바라보기로 했다. 감정을 바로 바꾸려는 시도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감정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현상이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다.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진다. 그 넓어진 공간은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다. 감정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그녀는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동안 뒤로 밀린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앞으로 끌고 나왔다. 억지로 꺼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낸 것이었다.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모습을 드러냈다. 감정은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던 힘이 약해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회복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녀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에너지도 체력도 아니었다. 그녀가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나라는 감각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이 모든 것은 느껴야만 알 수 있다. 그녀는 이 회복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질문들은 그녀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했다. 질문은 해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볼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등불이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마다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 가까움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냈다. 돌봄의 하루 끝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 법을 배웠다. 이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었고, 그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린 자기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돌아올 것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